나무 그늘을 산 총각.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영감이 살았어요. 그 영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에는 300살이 넘는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그 나무는 여름이면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그 나무 아래에서 낮잠 자기를 즐겼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한 총각이 밭일을 하다가 너무 더워서 나무 그늘을 찾아왔어요. 덥다. 그늘에서 잠깐 쉬어갈까? 총각은 뜨거운 볕을 피해 나무 그늘로 들어섰어요. 나무 그늘에는 욕심쟁이 영감이 돗자리를 깔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총각은 영감님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나무 밑에 앉아 땀을 식혔어요. 얼마 뒤 잠에서 깨어난 욕심쟁이 영감은 총각을 보자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네 이놈! 어서 내 나무 그늘에서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총각은 영감의 낮잠을 깨운 것이 미안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영감님. 밭일을 하다가 너무 더워서 잠시 땀을 식히려고 들어왔습니다. 이 나무가 누구 나무인데 네 마음대로 그늘 속으로 들어와. 어서 나가지 못할까? 나무 그늘에 무슨 주인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잠시 땀만 식히고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이런 버릇없는 놈을 보았나? 이 나무는 우리 조상이 심은 것이니 그늘도 당연히 내가 주인이지. 당장 나가거라, 당장! 예, 죄송합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영감의 불효령에 놀란 총각은 얼른 그늘에서 뛰쳐나왔어요. 한낮의 햇볕은 더욱 내리쬐어 총각은 더위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나무 그늘에 주인이 있다니.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의 고약한 마음을 고쳐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다시 욕심쟁이 영감에게 다가가 공손히 말했어요. 영감님,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름에는 농부들에게 시원한 나무 그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나무 그늘을 저에게 하십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귀가 솔깃했어요. 이런 멍청한 녀석을 보았나? 영감은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자네가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적어도 열량은 주어야겠네. 대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네. 총각은 곧바로 아는 친구들에게 한 푼 두 푼 빌려서 영감에게 열량을 주며 말했어요. 영감님, 이제부터 이 나무 그늘은 제 것입니다요. 아, 그렇고 말고. 돈을 받아든 욕심쟁이 영감은 잽싼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방으로 들어서며 욕심쟁이 영감은 부인에게 말했어요. 부인, 내 말 좀 들어보. 오늘 한 멍청한 녀석이 우리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 그늘을 열량에 사갔다오.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영감, 나무 그늘의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말고 마을 사람들이 나무 그늘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줍시다. 무슨 소리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영감은 부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다음 날부터 느티나무 그늘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혔어요. 한낮이 지나자 나무 그늘이 점차 길어져 욕심쟁이 영감 집으로 옮겨갔어요. 여보게들, 저기에도 그늘이 있으니 그쪽에 가서 더 쉬어볼까? 총각은 친구들을 이끌고 영감집 마당으로 불쑥 들어왔어요. 아니, 허락도 없이 어디를 불쑥 들어오는 거냐? 욕심쟁이 영감은 눈살을 찌푸리며 큰 소리를 질렀어요.
총각은 나무 그늘에 서서 말했어요. 하하하, 영감님, 여기는 제 그늘인걸요? 마당까지 들어온 그늘을 보고 욕심쟁이 영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네 집 마당에서 친구들과 고누놀이도 하며 신나게 놀았어요. 열량이나 주고 산 그늘이라 그런지 정말 시원하군. 마당을 빼앗긴 욕심쟁이 영감은 총각의 행동에 부글부글 속을 끓였어요. 해가 서쪽으로 점차 더 기울면서 나무 그늘은 욕심쟁이 영감의 안방까지 들어갔어요. 총각과 친구들도 그늘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식사를 하던 영감네 식구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님, 제가 영감님께 열량해주고 이 나무 그늘을 샀답니다. 총각의 말을 들은 식구들은 영감을 달달 볶았어요. 아버지, 얼른 돈을 돌려주고 저 사람들을 당장 내쫓아요. 그러자 돈을 돌려주기 싫었던 욕심쟁이 영감은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곧 해가 질 거야. 그러면 나무 그늘도 사라질 테니 저 녀석들도 집으로 돌아가겠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자꾸나. 드디어 저녁이 되어 그늘이 사라지자 총각과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총각과 친구들은 어김없이 영감집 안방까지 들어와 신나게 놀다 가기를 반복했지요. 영감은 뒷짐을 지고 방 안 여기저기를 서성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던 어느 날 친지 어른들을 모시고 욕심쟁이 영감의 생일잔치가 열렸어요.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나르느라 분주히 움직였어요. 이윽고 해가 기울자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이 천천히 영감집 마당으로 드리워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총각과 친구들이 우르르 영감집 마당으로 들어와 여기저기 앉거나 누워 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집안의 큰어른이 호통을 쳤어요. 이런 무리한 녀석들을 봤나? 남의 잔치집에 와서 이 무슨 행패란 말이냐? 그러자 총각은 큰어른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어르신, 저는 영감님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의 그늘을 샀습니다. 저희들은 그 그늘 속에서 놀고 있는 것뿐입니다. 뭐라고? 큰어른은 욕심쟁이 영감을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어요. 저 총각의 말이 사실이랬다. 예, 사실입니다. 너는 이 마을의 어른으로서 선한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거늘 이 어찌 집안을 망신시킨단 말이냐?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큰어른은 급히 총각을 불러 말했어요. 나무 그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 조카 욕심에 자네가 화가 많이 났겠구먼. 네, 어르신. 나무 그늘은 마을 사람들이 편히 쉬는 무도의 쉼터인데 어찌 영감님 혼자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자네 말이 맞네. 내 조카도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있다네. 내가 그 나무 그늘을 다시 사고 싶네. 얼마에 다시 팔겠나? 전 영감님께 욕심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돈은 제가 드린 열량만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고맙네. 이 마을에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었네 그려. 그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꽃도 피우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